자, 9번에 있는 대칭 차집합을 볼게요.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A 세모 B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연산기호, 이항연산기호라고 해요. 이항연산. 두 개의 연산을 하는 것이다. 사칙연산은 덧셈, 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우리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요. 집합에서도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연산기호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정의하면서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A 동그라미 B, AB-3A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연산기호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겁니다. 요거 A-B 합집합 B-A. 자, 요게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예요. 요게 봐봐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되어 있는 차집합이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얘가 바로 정의겠죠. 그럼 얘네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얘네의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A와 B가 있고 A에서 B를 뺀 게 요거죠. B에서 A를 뺀 건 요거죠. 둘이 합치라면 돼요. 요 그림입니다. 여기. 그래서 쟤네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보세요. 얘네 그림을 보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버려라. 요거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약간 의미적인 측면으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하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무조건 둘을 합쳐요. 그래놓고 공통 부분을 지워버리면 그게 대칭 차집합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차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를 지금 이렇게 차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쓴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도 얘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기 뭐예요?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까지 봐봐요. 얘 딱 보면 대칭 차집합이라는 느낌이 딱 와요. 근데 요거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요건 드모르 강에 의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드모르 강에 의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대칭 차집합인지를 잘 몰라요. 딱 눈에 나오면 저게 뭔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림을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합집합. 그 다음에 아닌 것들의 합집합. 이걸 공통으로 잡은 게 대칭 차집합이다. 조그림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알았지? 5가지가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에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도 다 외워야 되는 거구나. 얘.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대칭 차집합. 자, 여기 보면은 성질이 있어요. 성질.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A 세모 공집합을 하게 되면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A가 됩니다. 2번 A 세모 A를 하게 되면 이건 여기 얘는 뭐예요? 둘이 합쳐. 그럼 A죠. 둘이 공통 부분은 뭐예요? 또 A죠. 그러니까 합친 거에서 공통 부분을 빼니까 아무것도 안 남죠? 공집합이 됩니다.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A 세모 전체 집합. 세 번째가 A 세모 전체 집합. 자,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둘을 합쳐요. U. 둘의 공통 A. U에서 A를 빼요. 얼마야? A의 여집합. 이건 이제 생각으로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A의 여집합 세모,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기 가보면 A 세모 B는 자기네끼리 더한 거, 아닌 것끼리 더한 거. 합친 거, 그죠? 그러면 저걸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얘네가 여기로 오고 얘네가 여기로 가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이 됩니다. 얘는 A 세모 B다. 이런 건 이제 기억해놔야죠. 대칭 차집합에서는 이걸로 하나 둘의 계산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째는 A 세모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둘을 합치면 뭐예요? 둘을 합치면 뭐예요? 전체.
두 개 공통은 없어. 그러니까 U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A 세모 A 세모 A 세모 세모 A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N개가 곱해져 있으면 N개가 나와 있어요. A가 N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보세요. N이 짝수개면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여기서 공집합. 이하고 이하고 하면 공집합이에요. 공집합과 얘를 하면 다시 A가 돼요. 여기서 또 다시 A와 A를 하면 공집합. 그래서 짝수개는 공집합, 홀수개는 A가 된 거예요. 그래서 N이 홀수, 여기는 공집합, 얘는 얼마? A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A 세모 B와 B 세모 A는 이게 교환이죠, 교환. 교환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A 세모 B 세모 C A 세모 B 세모 C 여기서 얘네 먼저 하냐 얘네 먼저 하나 똑같다가 결합하네요, 그죠? 얘 또 결합이 됩니다. 그럼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이 결합의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림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세 개짜리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 A, B, C가 있는데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꽃 모양이 나와요. 꽃 모양.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얘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자 보세요. A라는 애와 B세모 C. B세모 C는 누구예요? B세모 C는 이게 BC. B세모 C는 보세요. 여기 대칭찬탑의 그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를 합쳐. 그럼 얘만 가지고 여기만 가지고 다 합쳐지죠, 그죠? 거기서 공통 부분을 지워. 그럼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남는 게 이거죠. 그래. 네. 그래서 그림을 기억해놔야 돼요, 저 그림을. 대칭차집합도 시험 우리가 문제들에서 엄청 많이 나오니까요. 딱 보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연산을 하다 보면 대칭차집합과 비슷한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제, 옆에 문제 A, B, C에 대해서 A 교집합 B-C 교합집합 B 교집합 C 얘네가 A다. 자, 얘네가 A다. 어떤 관계에 있나요? 이런 연산을 해야 돼요.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A가 B의 공집합이. 자, A 교집합에 얘는 뭐예요? B 교집합 네? 이 C야? C 그죠? 자, B죠, B죠.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되죠 이렇게. 네. 그래. 그다음에 합집합 B 교집합 C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네는 A 교집합에 얘네 공통으로 들어있는 뭐가 있어요? B 교집합이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묶어줘야죠. B 교집합, B 교집합. 그래서 묶어놓으면 C의 여집합, 합집합 C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전체예요. 전체. 그럼 얘하고는 뭐예요? 이건 B예요. 그래서 얘네는 A 교집합 B는 A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의 관계는 뭐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은 1번에 있는 거 보세요. 1번. A가 이런 관계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죠. 1번. A 교집합 B는 B. 틀렸네요. 5번이 맞죠? B는 A에 틀렸네요. A 합집합 B는 A라는 것은 B가 A의 부분집합. 거꾸로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5번에 A-B는 공집합 5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동그라미 B를 A-B 합집합 B-A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서는 P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집합은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 동그라미 X를 했더니 이게 Q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X의 원소들의 합을 구하래요. X의 원소. 오케이. 자, 보세요. 얘네는 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이렇게 해볼게요. Q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연산이 P하고 X니까 P하고 X라는 걸 써놔요. 자, 그래 놓고서 지금 여기에 여기 노란색으로 요 칠한 부분 있죠? 여기가 뭐예요? 요게 Q예요.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볼 것이 P가 1, 2, 3, 4, 5인데 자, 요 중에 4, 5, 6, 7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 5, 6, 7이 1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P가 여기에 4, 5. 4와 5가 여기 있어야 돼요. X 6, 7.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6, 7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P에는 없는 6, 7이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1, 2, 3은 1로 들어오게 돼요. 네. 4, 5에는 없으니까 여기 얘 쪽에는 없어요. 노란 쪽에는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은 X라는 집합은 지금 보듯이 1, 2, 3, 6, 7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다 더하면 얼마예요?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저게 좀 약간 이제 저런 문제들을 처음에 할 때는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라는 애가 1, 2, 3, 4, 5 서울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고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그림은 이런 거 이거 잘 나오거든요. 이거 나오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A, 여기는 B 공통 부분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다가 배열할 거잖아요. 네. 그지? 네. 그러면 A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예요? A는 뭐예요? 그러면 얘의 부분 집합을 써버리면 되잖아. 네. 그럼 얘는 저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네. 얘만 만들면 얘가 저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2의 5제곱계를 만들 수 있다. 한쪽만 생각하면 돼요. 저런 그림은.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예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 자, N, A 합집합 B. 이게 A 합집합 B에 N이 이렇게 있으면 원소 개수란 뜻이에요. 원소 개수요.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쓰는데 그림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3개 있고 4개 있고 2개 있다고 쳐요. 그럼 얘네 A 합집합 B, NA 합집합 B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원소의 개수가 9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쓸 때 얘네는 원래 7개 더하기 6개 해주면 얘가 2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넣었다 뺐다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A-B A-B는 지금 그림이 A, B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이 계산은 어떻게 하라고요? 넘버 A에서 이제 넘버 A와 B 교집합을 빼는 거죠. 그렇죠. 아까 거기 써있던 거 원소의 개수 써있던 거 썼잖아요. A-B는 제일 중요한 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지만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 또는 A 합집합 B에서 B를 뺀다. 이걸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거니까 저거는 그래서 N, A에서 마이너스 N, A 교집합 B를 뺀다.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이것도 써먹긴 하지만 보통은 저 위에 거를 많이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지?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자, N,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것은 지금처럼 NA, NB, NC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마이너스 N B 교집합 C 마이너스
C 교집합 A 플러스 플러스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쓰는데 더하면 공통 부분이 두 번씩 겹치는 부분에서 걔를 빼버리게 되면 얘가 또 더 빠지죠. 3개 빠지죠. 그래서 하나를 집어넣어야지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계산을 한 것은 거의 10%도 안 됩니다. 그럼 뭐로 하냐? 이 3개짜리, 2개짜리 전부 다 벤다에 그림이 더 편해요. 그래서 얘네를 보면 첫 번째로는 이 3개짜리는 M,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알고 있을 때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놓고 A, B, C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제일 먼저 써줘요. 그러면 A 교집합 B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3개 얘네가 합쳐서 7개 그럼 여기다 4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두 번째로 이렇게 씁니다. 2번 2개가 겹친 3개 겹친 자리를 제일 먼저 쓰고 2개 겹친 자리를 두 번째로 써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만 있는 자리 3, 3, 3 얘를 이렇게 써서 확산시켜 나가듯이 써 내려가면 제가 쫙쫙쫙쫙 풀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쓴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N,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모르면 그럼 변수로 다 써야 돼요. 변수로 A, B, C 이렇게 있을 때 변수로 써야 되는데 자, 요 자리를 P라고 쓸게요. P. 변수를 틀린 종류가 틀린 걸로 쓰기 위해서 P. 그 다음에 여기는 X, Y, Z.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짜리를 A, B, C. 종류가 몇 개예요? 이게 문자가 몇 개짜리야? 7개짜리의 연립방 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A, B, C가 한 종류, 그 다음에 X, Y, Z가 한 종류, 그 다음 P가 한 종류가 돼서 이 3개짜리의 연립방 형식을 푸는 거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항상 A, B, C 제일 먼저, X, Y, Z 두 번째, P를 마지막에 써야 됩니다. 여기서 자 우선 이렇게 돼요. N,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P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각각을 얘는 A는 뭐예요? 이 전체가 아니라 A는 그냥 요만큼 A만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A, X, Z, P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알았지? 저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풀어보면 자, X 세모 Y가 X 합집합 Y에서 여기 잘못 고쳐야 되겠네요. 교집합 X 교집합 Y 이거 잘못 썼군요. Y 이렇게 되는데 요게 아니라 바꿔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 오케이? 대칭자집합이에요. 1대 A, N,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80이고 N, A 세모 B는 38이고 N, B 세모 C는 50이고 N, C 세모 A는 50이다. 이때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얼마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변수를 다 종류를 다르게 해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P, X, Y, G, A, B, C 이렇게 써요. 자, 첫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플러스 P 이꼴 얼마? 80. 이렇게. 자, A 세모 B는 어때요? A 세모 B는 요만큼 여기. 그래.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Z, Y 더하기 Z 이꼴 38. 그 다음에 B 세모 C는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Z가 되고 얘네가 50. 그 다음에 C 세모 A는 여기하고 여기에요. 여기 A 더하기 C 더하기 저기 뭐야 X 더하기 Y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50입니다. 그냥 뭐 보자마자 그냥 더해버리면 돼요. 더해버리면 A도 B도 C도 두 개씩로 돼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하면 얘하고 하면 90. 그죠? 140이네요. 140 나누기 2 하니까 얼마예요? 70. 이렇게 나오는 거야. B가 10.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요? 70. 얘는 얼마예요? 10. 그래서 10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자, 화장실 갔다 와요. 갔다 와요. 자, NS를 S의 기본집합 개수라고 했네요. 그럴 때 NA 플러스 NB 이거 N A 합집합 B NA는 20 NA 교집합 B는 얼마예요? 19. 이거 19개네요. 19개. 이렇게 교환 풀었냐? 아니야.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19개 아닐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얘네 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얘는 2의 20제곱입니다. 플러스 NB를 모르잖아요. NB를 만약에 K라고 하면 개수가 K라고 하면 얘는 2의 K제곱이에요. 그러면 는 NA 합집합 B가 이제 몇 개인지 모르죠. 네. 그러면 NA 합집합 B를 만약에 N개라고 할게요. N개? N이라고 하지 말고 K 뭐 P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2의 P제곱이 됩니다. 그래. 네. 맞아요?